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3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지난주에 이제 빅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시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 이슈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 연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이제 시황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역시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이슈들이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상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요것이야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제 금리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코스피 시장을 띄워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이 그동안 좀 경고했었던 게 뭐냐면 그 중국에 대한 내년 추가 관세 부과였어요. 그런데 유예가 됐죠. 시장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칠이 유예가 됐냐면 90일이 이제 유예가 됐어요. 90일이. 그러니까 90일 동안은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그럼 이게 해소가 된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감을 당분간 잠재웠다.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뭐 한 걸음 정도 더 갔다. 요 정도를 봐야지 이 부분이 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소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정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반등합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시간 오전 10시 16분인데 1.67% 정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죠? 시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대치예요, 기대치.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그 협상을 할 때 어떠한 결과를 낼지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할 것이다. 이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온 결과는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기대치 충족이죠. 그에 따른 안도감, 이것이 반영되면서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시한부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 가장 거대한 문제가 뭐냐면 기술 이전과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중국 제조 정책이 아니죠.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을 세계 중심에 세우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술력, 자체적인 기술력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겠다. 이게 바로 중국 제조 2025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려면 결국은 해외 기술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한국의 뭐 반도체 기업에도 당연히 위협이 되죠. 한국의 반도체 기술도 흡수해야 되고, 얼마 전에 그 톱텍이었나요? 그 기술 유출 그 이슈 때문에 또 크게 빠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중국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기술이 유출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중국 제조 2025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마찰이 앞으로도 첨예하게 대립될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원래 양보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쉽게 중국 측에 이런 부분을 양보하기 어렵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은 국가의 큰 발전 방향이에요. 그것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다고 해서 180도 바꿀 수 있냐? 그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앞으로도 진행이 돼야 되는 만큼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컨센서스, 내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예할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기대감, 그 정도는 어때요? 만족을 시켰잖아요. 그런 만큼 안도감에 있어서 반등을 한다.
하지만 이것이 미중 무역 분쟁 합의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분명한 합의에 이르면 아마 주가지수 2300포인트 근처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겁니다. 그동안 시장을 급락시켰던 이슈가 일단 실적 악화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시장을 급락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무역 분쟁 완화는 시장에 큰 폭의 반등을 불러올 수 있어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때요? 쉽진 않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 이제 환율을 한번 띄워놓고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예금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예금을 하실 분들은 이제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조금 괜찮으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또 대출 이자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큰 충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시장이라는 건 항상 뭐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상 대비 어떻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한 80% 이상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했다. 예상대로 금리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부분이고, 이번에 0.25%포인트를 올리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인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줘왔고, 그에 따라서 시중금리는 먼저 올라갑니다.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면 시중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인상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준단 말이에요. 시장에. 그러면은 시장의 시중금리도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해요.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굉장히 오랫동안 동결됐다가 이번에 딱 한 번 올린 건데 오랫동안 동결될 때 대출금리가 그대로였습니까? 아니죠. 변동금리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건 뭐예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가능성들이 미리 시중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지만 그렇다고 실질 금리가 크게 급등하는 현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만큼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가 또 중요한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현재로서는 오예요. 근데 오라는 것은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는 아직 멀었다. 왜냐면 국내 같은 경우 어때요?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까지 심각해요.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좋아야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내 경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금통위원 중에 2명의 금통위원이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행 내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확실히 맞다는 확신이 좀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내 금리는 아주 이 상태로 오랫동안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시건 예금을 하시건 대출을 받으시건 간에 요 부분은 일단 참고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난주 인상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요 부분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환율을 보시면은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연준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는 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분명히 둔화가 될 거예요. 왜냐면 미국 경제 지표도 지금 정점을 찍고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떻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금리 인상 속도에 조절이 필요하고, 그런데 한국은 뭐예요? 금리를 지난주에 올렸잖아요. 앞으로 당분간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건 뭐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한국은 금리를 일단 한 단계를 올리긴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한국의 실질금리 격차가 더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율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높다고 보여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율 관련해서 투자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시황 꼭 참고해 주세요. 환율은 당분간,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는 게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한 2주 내에서 길면 한 달 정도는 원화가 추가적인 강세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이 또 국내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국내 시장 수급에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그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합의를 위한 한 걸음 정도를 내디딘 것이지 뭐 해소되거나 해결된 거, 합의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기술과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분쟁이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일단 좀 어렵다. 이 부분 하나.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는 당분간은 지난주 인상이 있었던 시점에서 오랫동안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원화 강세 쪽으로 조금 더 당분간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핵심 이슈였으니까 네, 요 부분 정리하시고 성욱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